그 이 박스가 진공과 가깝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뭐하고 가까워? 자, 그러면 압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압력이 낮아. 그러면 압력이 낮으면 한 5도씨 정도가 되면 증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표준 압력에서 100도씨의 기체가 되는 거고, 표준 압력 이하일 때는 자, 표준 압력 이하일 때는 더 낮은 온도에서도 물이 끓어버려서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젊은 날에 경험하셨는지 몰라도 어디죠? 그 지리산 올라가서 증산이 정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럼 물 잘 안 끓어요. 중산리죠, 중산리. 진짜 이게 옛날에 젊었을 때는 자주 다녔는데, 그래서 거기에 쭉 올라가서 이제 천안봉 정도에서 끓이려고 하면 그 코펠 위에다가 막 돌 놔도 잘 안 끓어. 진짜로 잘 안 끓어요. 그것은 뭐죠? 기압이 별로 낮아지지 않아도 안 끓어.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끓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기압이 낮아서 진공에 가까우면 5도씨에 끓어버려. 그래서 뭘로 바뀌어? 물이 기체로 바뀌어. 그래서 하살표가 잘못됐어요. 자, 이 기체로 바뀌어서 수증기가 돼요. 근데 이 수증기 온도가 수증기하니까 뜨거울 것 같지만은 5도씨 수증기야. 몇 도씨 수증기라고? 그래서 5도씨 수증기로 여기를 그 증기가 들어가니까 이 온도는 냉각수 온도는 5도씨로 떨어져 버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수증기가 되는데 이 수증기를 흡수를 해요. 흡수액이 있어. 자, 아까 조금 이따 공부해 봅시다. 흡수액이 흡수를 해. 그러니까 증기를 무엇을 한다는 거야? 흡수를 해. 그래서 이 뽐뿌를 타고 여기를 딱 들어가면, 자, 여기서 이제 이 흡수의 이름이 뭐냐면 이거야. 자, 요거. 자, 뭐냐면은 여기 써져 있죠.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이라고 해요. 자, 이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은 자, 어느 용액이냐면은 아, 어, 그 물을 흡수를 잘해요. 어? 그래서 물을 흡수를 해 가지고 그걸 뿜어서 여기에 올라가면 자,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은 남고 자, 이 물만 자, 이 재생기를 통해서 수증기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응축기를 통해서 다시 진공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진공에서 다시 증발이 돼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도는 형태. 자, 그리고 진한 용액과 덜 진한 용액이 돌아가는 용액인데, 자, 이 구조를 천천히 읽다 보면 이건 깨달아져요.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자, 읽어보십니다. 자, 흡수식 냉동기 원리. 자, 큰 냉동기는 다 흡수식이라고 그랬죠. 이 원리는 자, 수은주 760 대기압에서 100도씨에 끓어 수증기가 되지만 진공 상태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760이 아니라 6.5 하면 거의 뭐에 가까워요? 진공에 가깝다고 좀 해줘요. 진공에 가까울 때는 몇 도씨가 돼도 증발해 버린다는 거죠. 5도씨에 증발하는 특성과 자, 5도씨에 증발해. 그러니까 이게 증발을 하면서 주변 온도를 다 5도로 낮춰버릴 거 아니냐고. 흡수제인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의 비등점이 자, 끓는 점이 엄청 높죠. 1265도 액체가 이렇게 높은 건 좀 독특하죠. 이렇게 1265도가 돼요. 냉매와는 여기서 냉매는 물이요. 물은 100도씨에 끓지만은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은 1265도에 끓는다니까.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과 냉매인 물과의 분리가 용이하고, 자,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이 냉매를 흡수하는 흡수력이 또 강해요. 그러니까 아까 증발기를 통해서 오는 증기를 흡수했다가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자, 증발기입니다. 자, 처음부터 증발기요. 냉매에 즉 물을 넣은 밀폐된 용기의 내부에 전열관을 설치하여 냉수를 흐리게 하고 용기 내부를 진공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760ml 수은주가 아니라 6.5니까 거의 뭐에 가까워? 정도의 진공을 유지하면 냉매는 몇 도씨에서 기체로 바뀌어. 5도씨에서 기체로 증발하고 그 증발 잠열에 의해 전열관 내부의 냉수가 자 전부 다 5도씨에 가깝게 전부 다 냉각돼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줘. 자, 그리고 흡수기입니다. 제가 이 하살표가 잘못됐다 그랬죠. 하살표가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돼야 맞아요. 자, 이 증기는 냉매를 냉각시키고 이 수증기 즉 증기가 5도씨 증기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살표의 방향을 바꿔 놓으세요. 그래서 증발기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흡수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증발기에서 무슨 기로 들어간다고요? 흡수기. 그래서 증발기에서 증발이 계속되면 자, 수증기 분압이 점점 높아져서 증발 온도도 상승하게 됩니다. 압력이 강해지면 온도가 올라가요. 자, 그래서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을 넣은 용기, 즉 흡수기를 증발기하고 연결을 하면 자, 여기에 압력, 수증기의 압력이 세진 것이 그 호스를 이 관을 타고 자연스럽게 흡수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흡수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증발기와 연결하면 증발된 냉매가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에 흡수되어 증발 압력 및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 이 증기가 여기는 많이 생겼어. 5도씨에 끓으니까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주변의 온도는 전부 다 5도야. 그런데 압력이 계속 생길 거 아니야. 그 원칙은 그대로예요. 자, 어떤 거냐면은 전체적으로 액체가 기체가 되면 1700배가 증가된다는 원칙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 이리 들어가. 자, 그러면 이 고압이 타고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서도 압력이 세져야 되는데 이 증기를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이 흡수해버려. 이 증기를. 그래서 물과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이 섞어집니다. 섞어지면 이 리튬 브로마이드 흡수액은 묽어질 것 아니에요. 용도가 물반,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 반 이렇게 섞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흡수 능력이 계속 떨어져. 그러면 이거 흡수 능력을 높이려면 순수한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으로 바꿔줘야지.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용액 펌프를 통해서 어떻게 묽어진 용액, 지금 물하고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하고 섞어진 묽어진 용액이 재생기에 들어가서 자, 재생기에서 열을 가하면 이것은 1200도가 되어야 끓으니까 안 끓어. 뭔만 끓어? 물만 끓어. 그래서 물은 수증기로 여기서는 정상적인 수증기야. 정상적으로 100도에 가까운 수증기고 여기서는 이건 물은 끓지 않아. 그러니까 물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순수한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으로 남아버리잖아요. 그것만 다시 떨어져서 이 안으로 들어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수증기는 다시 들어가서 응축기를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이해하셨죠? 그렇다고 얼른 해줘. 자, 그래서 재성기에 들어갑니다. 흡수액이 냉매의 물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자,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흡수액의 농도가 묽어져서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계속 차서 압력이 세지겠죠. 자,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주기적으로 농도를 원래 상태로 복귀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흡수액을 재생기로 보내 이때 이제 뭐죠? 아까는 5도씨의 증액이지만 이제는 100도씨의 기체로 바꿀 수 있게 고온으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액체만, 즉 물만 뭐로 바뀌는 거죠?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은 1200도가 되어야 비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온으로 가열하여 흡수액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증발시켜 제거함으로써 흡수액은, 즉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은 순수한 용액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환원돼서 재생기에서 농도가 환원돼 흡수액은 다시 흡수기로 보내집니다. 자, 응축기.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기체예요. 이 기체는 100도씨에 가까운 기초예요. 그래서 흡수액으로부터 증발 제거된 수증기는 다시 액체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응축기로 보내서 상온의 물과 접촉시키면 다시 뭘로 바뀌죠? 응축기에서 물로 바뀝니다. 자, 이 물로 하는데요. 이게 이제 증발기로 들어갑니다. 증발기로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는 진공에 가깝다 그랬죠. 그러니까 5도씨만 돼도 물이 다시 수증기로 바뀌어. 그죠? 그러면 주변의 온도를 전부 다 5도씨로 낮추고 이게 다시 수증기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흡수기로 들어가서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이 이걸 흡수를 하면 묽어지면 다시 재생기로 들어가서 자, 순수한 리튬 브로마이드 진한 용액으로 떨어지고 그 수증기는 다시 고압의 고온의 수증기가 응축기를 통해서 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계속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은 조금 이해가 되죠. 이건 좀 이해가 돼. 그렇다고 직접 만들 수는 없어요. 자, 흡수기 냉동기의 특징입니다. 전력 소비가 적고 수변전 설비가 적어도 됩니다. 진동 소비 적고 10%에 가까이 용량 제어가 가능하다. 압축식에 비해 설치 면적이나 높이 중량이 크고 압축식에 비해서 예냉 시간이 깁니다. 요 계산식은 넘어가고, 자, 우리가 습공기 선도의 또 다른 표현이 몰리에르 선도 성적 개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성적 개수는 투입 대비 얻은 효과에 관한 것인데, 이 그래프는요, 포기하세요. 엔탈피와 압력의 관계인데, 이 앞전에 우리 공부했던 습공기 선도 있잖아요. 그것의 개략적인 설명이야. 그래서 성적 개수는 냉동기의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냉동에 쓰이는 일, 즉 일종의 증발 엔탈비를 외부에서 공급한 엔탈피로 나누는 것이고, 증발 압력이 높을수록 응축 압력이 낮을수록 성적 개수가 높아지고, 증발 온도는 가능하면 높을수록, 자, 응축 온도는 가능하면 낮을수록 성적 개수는 높아집니다. 즉 증발기와 압축, 응축기의 온도차가 작을수록 자, 성적 개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제가 그냥 읽어버린 것은 여러분 이해할 방법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냉동기의 냉동순환 과정. 자, 팽창 밸브,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히트 펌프 등등. 자, 히트 펌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냉방과 난방이 상호 교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역으로 돌리면 난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 뭐죠? 냉방만 되는 겁니까? 히터도 되는 겁니까? 히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온의 열으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자, 높은 온도를 가진 또 다른 공간으로 열을 방출하는 시스템이 히트펌프 시스템이에요. 열펌프는 압축식 냉동 사이클을 여름에는 냉방용으로 운전하고 겨울에는 사방 밸브에 의해서 냉매의 흐름 방향을 바꾸어 뭐로 운전한다는 거죠? 난방용으로 운전한다는 것입니다. 냉매의 흐름 방향을 바꿔버리면 증발기는 응축기로 되고 응축기는 증발기로 그 기능이 바뀌면서 온도가 히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펌프요? 히트 펌프.
자, 그러면 히트펌프에서는, 자, 그러니까 히트펌프는 결론적으로 이 기능을 바꿔주는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딱 이거 나왔어. 히트펌프는 뭐냐? 무엇을 무엇으로 바꿔주는 거야? 여름에 냉방을, 겨울에는 뭘로? 난방으로 바꿔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문제를 낼 방법도 없어. 알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여름에는 무슨 용으로 쓰고 냉방용으로 쓰고 히트펌프를 통해서 그 방향을 바꿔주면 겨울에는 무슨 용으로 바뀌어요? 난방용으로 바뀌는 겁니다. 운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무슨 탑이 나오죠? 냉각탑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큰 것에서 적은 것, 적은 것, 적은 것에서 이렇게 작은 시설물로 들어갑니다. 아까 냉각탑이 있었잖아요. 그 설명하다 보면. 그 냉각탑 하나를 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냉각탑. 요렇게 생긴 냉각탑도 있고, 요렇게 생긴 냉각탑도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에 보면 물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냉각탑 봤죠? 에어컨은 보통 이런 형태의 냉각탑이 아니라 공기 형태로 식혀지는데 옛날에는 순행식 냉각탑도 큰 것은 지금도 있어요. 자, 냉각탑. 냉각탑은 냉동기, 응축기에 사용되는 냉각수를 뭐 시키는 거야? 사용되는 냉각수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개방식 냉각탑. 자, 냉각수가 외기에 접촉하면서 냉각되는 경우를 개방식 냉각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대향유형이 있고 직교류형이 있습니다. 자, 대향유형은 잘 봐봐. 지금 여기에 물이 떨어져. 근데 공기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물이 떨어지고 공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냉각수와 공기가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접속하게 됩니다. 자, 이때 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공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구조. 예, 그래서 냉각수와 공기가 서로 마주 본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대향한다. 접촉하게 됩니다. 설치 면적이 적게 필요하고 효율이 가장 높다는 장점 때문에 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향유형입니다. 자, 직교류형. 냉각수와 공기가 직각 방향으로 접촉합니다. 설치 면적비 중량은 대향유형에 비해서 크지만 높이가 낮아서 고도를 제한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냉각탑.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교환기가 나오죠? 열 교환기가 나옵니다. 자, 열 교환기의 종류. 셀 앤드 튜브형 열 교환기. 다수의 전열관을 간판에 합관 또는 용접 등으로 고정하여 원통형 용기에 삽입하는 구조로 공동주택의 중앙 공급식에 많이 씁니다. 자, 판형 열 교환기. 얇은 스테인리스 판을 다수 배열하여 그 사이에 교대로 난방수, 중온수를 흘려 열 교환하는 형태로 지역 난방 공급 지역의 각 단지별 기계실에 설치하여 난방용 또는 급탕용 열 교환기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럴 열 교환기. 스테인리스 강판을 이중의 나선형으로 감아서 가공하여 두 개의 유체가 흐르는 통로를 연결하여 열 교환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전열 교환기, 헌열 교환기가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는 현열과 잡열을 모두 교환하는 열 교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조가 되고 있는 실내로부터 배기와 한기를 위해 외부로부터 도입되는 예기와의 사이에 현열, 잡열을 동시에 교환하면 모든 열을 다 교환한다 그래서 전열 교환기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완전 전자죠. 자, 일반적으로 공조화된 공기량의 약 30%가 배출되는데
이 배출되는 공기의 배열을 유효하게 해소함으로써 에너지 전략을 꾀하는 형태의 전열 교환기고, 헌열 교환기는 자 현열만 교환하는 것으로 셀 N 튜브형, 판형, 스파이럴형 교환 등등이 있습니다. 자, 교환기는 시험에 나온 예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설비라고 되어 있죠? 축냉 설비. 자, 빙축형 시스템이 있고 수축열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냉 설비는 야간에 찬 것들을 준비했다가 그걸 낮에 써먹으면 좋겠죠. 야간은 아무래도 전기 전력이 싸니까요. 그래서 축냉 설비는 야간에 심야 전기를 이용하여 냉동 장치를 가동하여 얼음이나 물 또는 상변화 물질 등의 축냉 매체의 냉열을 저장했다가 이를 주간 더울 때 사용합니다. 냉방에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빙축열 시스템은 전기 전력 요금이 싸고 전력 부하가 적은 야간 심야 전력을 이용하여 뭘 생성했다가 얼음을 생성했다가 생성 저장했다가 주간에 이 얼음을 녹여서 건물의 냉방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자, 얼음이 녹는 것을 융해열이라고 하죠. 이 융해열을 이용합니다. 주야간의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은 비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빙축열 시스템인데, 대형 건물에서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하겠죠. 그리고 미래 에너지 전략적으로도 쓸만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에는 안 나와. 그런데 재밌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수축열 시스템. 자, 수축열 시스템은 축열조고의 얼음이 아닌 물의 현열을 이용하여 축냉 및 방냉하는 시스템으로 축열 방식이 간단하고 운전 관리가 용이하고 냉동기의 고효율 운전이 가능해 최근 수축열 시스템을 채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을 심야 전기를 통해서 물을 시원하게 만들었다가 낮에 내내 쓰고 또 밤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참 편하긴 하고 전기. 여러분, 그 심야 전기가 일반 전기보다 훨씬 싸다는 사실 알죠? 그런데 문제는 심야 전기를 쓴다고 계약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일반 전기로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밤 심야에 불을 켜면 전기세가 적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야. 한전과 계약 전력을 맺을 때 무슨 전기를 쓰겠다고, 심야 전기를 쓰겠다고 계약 전력을 맺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만 심야 전력으로 돼서 전기세가 매달도 따로 해놔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의 전기세가 훨씬 적게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아냐고 물어봐줘요. 제가 전원주택에 살았었거든요. 대청호 호숫가에 전원주택 짓고 미쳤어. 그래서 제가 절대로 있죠, 전원주택 지으러 가서 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내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짓고,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띄면서 한가운데 대전이 좋겠더라고. 그래서 대전 대청호 호숫가에 새천이라는 곳에다가 전원주택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전원주택지는 가장 문제가 난방이에요. 냉난방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써야 되냐면은 무조건 그건 있어야 돼요. 그 태양열 그리고 심야전기 두 개가 계약 전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태양열과 심야전력을 썼는데, 이거 그때만 해도 태양열이 그렇게 발전을 안 해서 그런가 궁극적으로는 석유 보일러를 놨어요. 석유 보일러가 최고 좋더라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석유 보일러를 놨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했었냐면은
그런 거, 그거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 전원주택에 살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보니까 아주 불편해요. 어, 환상이에요, 환상. 위치는 참 좋았어요. 사천이라는 데가 대청호 호숫가 앞에 있어요. 예, 옥천이 있는데. 그런데 그 뭐 있죠. 뭐 청설모가 와서 뭐댐 이렇게 창문을 때려줄 정도로 산하고도 가깝고 앞에는 그냥 그 피리병 하나 이 정도면 매운탕 거리가 한 병 하나에 가득 차. 근데 그거 딱 3개월만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요, 그 덩굴 장미가 배기가 싫어요. 그리고 일이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잔디를 심었는데 까치가 뱀 잡아먹더라고요. 마당에서. 몰랐죠. 까치 그 보통 놈이 아니야. 그래서 막 벌레도 많고 뱀도 많고 막 그래서 그걸 다 걷어내고 콩자갈을 깔았더니 또 더워서 미치겠더만요, 그거. 와, 진짜. 음. 그리고 동네 사람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동네 사람, 내가 그게 고향이라면 괜찮겠더라고. 조금 견디겠더라고. 그거 괜찮은 것도 아닌데.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뭐였냐면은 밤에 조금 쉬려면 어딘가 좀 돌아다니고 싶어도 산속이라 돌아 딱 갇혀버려요, 그냥. 음. 자, 이제 무슨 설비에 들어갑니다. 난방 설비. 자, 여기서부터 공부입니다. 시험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난방 설비. 자, 냉방하고 반대 있는 것이 난방 설비인데, 자, 난방 방식 한번 보세요. 개별 난방, 중앙 난방, 지역 난방인데, 개별 난방에 아까 요거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 벽난로 본인이 가서 살아봐. 어. 그 나무에 세고 그거 만만치 않은 일이고 상상도 못해요. 벽난로. 자, 우리는 온도를 쓰는데 그 일본 애들은 그 화로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덮으더라고. 그게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자, 개별 난방은 화로나 벽난로나 온풍기 같은 것입니다. 자, 중앙장막은 직접 난방이 있고 간접 난방이 있는데 직접 난방은 증기, 온수, 복사가 있고 온수는 저온, 고온이 있습니다. 자, 간접 난방은 온풍 난방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역 난방으로 고압 증기 난방, 고온수 난방 등이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고온수 하면 자, 증기는 그 자체가 고압이에요. 왜냐하면 1700배나 들어가니까 이게 저압이면 당연히 액체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온수는 고온수를 유지하려면 압력이 평균 압력보다 세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그래서 고압력의 배관을 타고 고온수가 되는 겁니다. 한 200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걸 온도를 낮춰서 난방으로 쓰는 거예요. 자, 개별식 난방법은 논할 것 없죠. 여론기기, 보일러 난로. 자, 이 벽난로는 저쪽에 어디죠? 카페형 성모도나 이런 데 보면 벽난로 해놓은 그 카페들 많이 있대. 장사하려고 하는 거지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거 한상 갖지 마세요, 진짜로. 어? 어. 아, 그거 촬영하려고 찍은 거야. 촬영. 진짜로 100%. 어, 어. 그 닭을 키웠었어요. 토종닭을. 와, 씨, 잡지를 못 얻었더라고. 근데, 너무 빨라서. 근데, 그걸 이제 잡았어. 잡은데, 그걸 우리가 목 비틀어서 해 먹어야 되잖아. 어렸을 때는 해 먹었어요.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그때는 배고프니까 다 목 돌려서 죽이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추억이 많아요.
청단풍을 심어가지고 적절할 때 이게 팔려고 딱 해놨더니 이게 그 묘목을 심어본 사람이 아니잖아. 너무 베개 심어가지고 키만 쭉쭉 큰 거야. 그래서 700평이나 심어놨어요. 이거 있죠. 나가 이제 묘목상한테 가서 있지. 싸게 사가라고 그랬더니 딱 한번 쳐다보고 뭔 소리야 이걸 왜 사가냐고 그랬.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데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자, 추억이 참 많아요. 거기다가 고추를 심었더니 와 진짜로 심을 거 고추 심을 것 아닌데. 아니 그것도 그렇고 벌레는 그렇게 많고 그리고 고추해서 너를 자리를 지상 2층에다 그 건조대를 만들었는데 건조대 만든 값이 약 한 150에서 200 들었는데 고추 그 이제 의미가 있죠. 태양열 고추다고. 자 그런데 고추가 200만 원어치 안 남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꿈깨 이러시라고. 꿈깨 진짜로 꿈깨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개별식 난방 꿈깨고 자 중앙식 난방법에 들어갑니다. 특정 장소에 열온기기를 설치하여 각 방에 온수, 전기, 온풍 등을 공급하여 난방하는 것으로 공급 간에서 다소 열 손실이 있어. 그건 분명하죠? 그런데 한꺼번에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고 열 효율이 높아 대규모 건물에는 중앙식 난방법이 좋습니다. 이 경양프라자도 중앙식 난방법을 계속 유지했으셔야 되는데 중간에 건물주들이 그걸 바꿔버렸어요. 중앙식이 아닙니다. 직접 난방, 실내 온풍로를 직접 설치하여 방열체를 설치하여 이것에 전기나 온수 등의 열매를 보내요. 직접 실내 공기를 더 비는 방식으로 공기 정화 능력이 약하고 실내 공기의 정화는 환기나 틈새 바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매로 보통 쓰는 것은 전기, 온수, 복사 난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간접 난방, 특정 공기를 가열하여 가열된 공기를 덕트를 통해서 각 실에 공급하여 실내의 공기와 혼합하여 실내 온도를 적정치로 하는 난방 방식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간접 난방인데 공기 조화 방식의 난방은 전부 다 간접 난방. 대류 난방, 따뜻한 공기의 대류에 의해 실내를 난방하는 방식이며 주철 방열기, 베이스포트 히터, 이게 히터기가 베이스포트 히터예요. 그 다음에 대류 방열기, 팬 컨벡터 등의 방열기를 사용하여 방열기와 방열량 중 한 70 내지 75%가 대류에 의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여기에 히터가 이렇게 있어. 뜨거운 히터가. 그러면 요게 그대로 이것 때문에 이 전체가 따뜻해지는 이유는 공기의 뭐 때문에 따뜻해져? 대류 때문에 따뜻해져. 그렇지. 자, 복사난방. 여러분, 복사난방은 아랫목이 따뜻하죠? 그 얘기예요. 자, 실내의 바닥. 자, 우리나라는 다 바닥에다 하죠. 벽 천장에도 할 수 있어요. 직접 가열하여 방열체로 하거나 벽 천장 등에 가열판 등을 설치하여 방사능 열복사에 의해서 실내를 난방하는 방식이며 자, 방열체 발열량이 50 내지 70%가 복사에 의한 것입니다. 방열 난방의 방열명을 패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사 패널. 자, 그 다음에 온풍 난방. 자, 가열 장치에 의하여 가열된 공기를 실내 공기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으로 온풍기, 유니지터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용 온풍기 개발로 소규모 건물의 개별 난방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가스 연료의 일반화로 온풍 난방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LNG의 대부분이 카타르에서 오고 있는데 막혔어.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역 난방, 특정 장소에 여론 설비를 하여 도시의 일정 지역이나 여러 건물을 대상으로 다량의 고압 전기나 고온수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지역 난방이죠.
자, 그 다음에 난방 방식의 비교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증기 난방이 있고, 온수 난방은 그냥 보통 온수와 고온수가 있고, 복사 난방은 자, 온수로 하고, 복사 난방은 다 온수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온풍 난방은 공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쾌감도가 어느 것이 가장 높은가를 봐요. 자, 성능은 1, 2, 3의 순서로 양요함을 나타내는데 쾌감도가 가장 높은 1등이 자, 요거예요. 복사난방이야. 그 다음에 온수난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쾌감도가 가장 높은 것이 뭐죠? 온수난방, 복사난방인데 둘 중에 뭐가 더 높냐면 복사난방. 뭐라고요? 복사난방. 그리고 요것만 복사고 나머지는 다 대류로 열 전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온습도를 조절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자, 요거 하나 동그라미 쳐놓고 기억해요. 네. 온풍난방. 그래서 요거 지웁시다. 자, 하나씩만 해요. 자, 쾌감도가 가장 좋은 게 무슨 난방이고, 그리고 온도 조절이 가장, 온습도 조절이 가장 좋은 게 온풍난방이에요. 온풍난방은 스위치를 온도를 낮추는 순간에 온도가 낮아져. 근데 여러분, 복사난방은 온도를 낮춘다고 빨리 낮춰지나요? 온도를 올리다가 팍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제 난방 효과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자, 난방 효과, 열 용량. 그러지 말고 다음 시간에 난방 설비부터 다시 합시다. 어때요? 어. 오늘은 뭔가 조금 사람이 다리가 이렇게 좀 떠 있네요. 제가 호흡을 깊게 하고 좀 낮추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말해. 어, 요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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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이제 어찌됐건 개략적인 설명이고 섬세하게 들어갈 때는 여기 안 써져 있는 것도 들어있어. 어, 어. 뭐가 없어서? 대류는 그냥 열 전달 방법이야. 어, 대류는 열 전달 방법이라고. 어. 그러니까 이거 대류라는 것은 자, 그 공기의 대류, 찬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따뜻한 열 전달 방식이라는. 어,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력 그게 했으니까 이 음. 난방법에는 요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더 좋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 자, 고생하셨어요.